오늘 뭐 그 주제들이 굉장히 뭐 다양한데 오늘 막 이렇게 저도 주제들 보다 보니까 이 원고에 나와 있는 주제들 말고도 너무 많던데. 이거는 이미 올드해졌어요. 이게 어제 나온 네. 주제들이었는데 다 올드야. 오늘 새로 해야 돼 다. 네, 어제 뉴스타파 보도도 상당히 재밌는 재밌어요. 보도가 있고, 창원 산단. 예, 네. 창원 산단 명태균이 네. 서로 그 신성범, 그러니까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었나 보죠. 어쨌든 신성범 씨가 제일 그 명태균 씨하고 친하다고 들었고요. 그러면서 카이 항공우주산업 네. 뭐 이 취업 부탁을 한 거죠. 취업 청탁을 한 거죠. 내가 본인도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한 거고. 맞아요. 내가 네. 의뢰인하고 나의 의뢰인이 카이의 상대 경쟁사였어요. 아 그래?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데도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카이한테 번번이 지는데 그 안에 끼어 있는 이 국가기관이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이 국방부가. 예. 그래서 나는 정말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내가 그 저번에 했었던 것은 내가 이겼었었는데 이번에 했었던 건 내가 져서 도대체 이 증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질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막 그랬더니 카이는 이제 정권을 얻고 이제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상황이 됐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카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과 모든 일을 다 봤어요. 카이가 자격이 안 돼도 거기서는 그 카이를 선정해주고 예. 카이에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조치를 받아, 행정 조치를 받아. 여기 6개월 동안 참여하면 안 됩니다. 부정경쟁 뭐 이런 거 해도 그거 무관하게 또 다시 여기 들어와서 또 계약을 체결하는 1순위가 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된다. 이 정권 하에서는 안 된다. 내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 내가 이 정권 끝나고 나서 보자. 근데 진짜 이제부터 슬슬 나오잖아. 그 라인에 이게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방위 산업 쪽이 저도 그 과거에 취재를 해봤는데 카이 같은 업체들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 돈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 돈이 대개 이제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페이퍼 컴퍼니가 이게 국외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예, 서로 간에 이제 그 조세나 이런 거 커미션도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상당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거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네. 예, 진짜 너무너무 지저분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내 진짜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설명하면서 나는 확실히 알려주고 싶어요. 그 PC에 나는 봉지욱 기자가 너무 정통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 PC에 무슨 기업들과 뭐 이런 그렇게 하면서 불법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 그게 이제 정통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불법의 사실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스캔들이나 어떤 추잡한 일들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네. 뭐 이런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이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진실을 보여주는 데는 가깝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수사기관에 의지 문제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어떻게 그 카이 방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건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내내 뭐 예를 들면 카이가 이슈가 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카이는 명태균이 취업 청탁을 하면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구조가 됐는가라고 놓고 보면 그 이제 지금 같이 물려 있는 창원산단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방산이나 뭐 이런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이미 이제 보도가 나왔던 뭐 그 하나 K9 자주포나 이런 예산 같은 부분들도 명태균 씨가 관여를 했다는 거라고 하면 지금 이제 수사기관이 명태균 씨가 무슨 선거 조작하고 여론 조작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국정농단을 벌였는지를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강행국장도 그렇고 나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부분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창원산단 관련된 문제도 창원지검에서 아직 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에 나왔던 명태균 씨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창원시 고위 공무원, 뭐 저희도 취재했던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도 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가려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고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사실상 고의 지연 혹은 방기해 왔다 이런 점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고 넓어 보이는 게 제가 그날 이제 그 뉴스토마토에 의해서 MC라고 이제 M모 씨라고 나온 그날 예. 예, 그 장성철 소장님 등과 함께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요 옆방에서 아무튼 예. 뭐 스픽스에서 예. 방송을 했을 때 이제 장 소장님이 처음 이제 뭐 이분의 이제 실명을 거론하고 뭐 이랬던 날인데 그날 이제 그 다른 국민의힘 쪽 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는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 이름이. 근데 명까지만 얘기해도 알더라고요. 그분이. 예? 아, 명태균이 딱 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미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 영남권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은 대개는 아는 사람인 겁니다. 명태균 씨를. 그렇죠. 대개는 알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은 방금 이제 신성범 의원 말씀도 하셨지만 명태균 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은 전현직 국회의원이 최소 13명인데 이 중에 11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었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지금은 어쨌든 언급하신 게 신성범 의원이 이제 카이에 이제 그 인사청탁하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지만 본인이 그거는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예. 인정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신성범 의원이다라고 나온 거지만은 나머지 13명은 뭐 국밥이나 먹자 그랬겠습니까? 다 용건 있고 했으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3명이 최소 13명 그중에 11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을 거다라고 의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대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창원 산단의 정보를 2달 전에 미리 창원시 공무원으로부터 명태균 씨가 넘겨받아서 이거를 가지고 김종양 의원 그리고 박완수 전 이제 도지사 측에 준 것 같은 그러한 의심.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양 측근, 박완수 측근이. 그러면 측근들만 샀느냐? 그리고 이게 뭐 차명이나 이런 것도 있을 그렇지.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수사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 무슨 스캔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파워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명태균 씨는 우리가 다 알듯이 뭐 당연히 이제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 PC를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문고리들이 있잖아요. 특히 김건희 문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문고리, 윤석열 문고리, 황종호 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황종호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해 그렇죠. 동해 황 사장 아들이죠. 동해 황 사장 아들이지. 황 사장 아들하고 나눈 이 얘기한 카톡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가? 있더만요. 실제로. 당연히 있겠죠, 그거는. 네.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거기 뭐 맨날 드러나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이 황 사장 아들인 황종호 씨하고 이 주고받는 메시지나 이런 것도 나온 것이고. 그것도 있고 유경옥 씨라고. 그렇죠. 이거 이제 코바나 쪽 라인 아닙니까? 유경옥 씨도 어디서 들었던 게 차상병 사건 때 이 사람도 그 전달해 줬던 사람이 유경옥 씨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게 예. 어떤 의미냐면 예.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접근이 안 되던 핵심 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정호도 그렇고 예. 언론들이 이제 접근하고 싶죠. 예를 들면 이 여기가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거 안 됐는데 명태균 씨가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이들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런 점들이 저는 이 명태균 씨의 위상 뭐 이런 것들을 새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이 그것도 이경옥 씨라는 사람이 예. 행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22년 6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카톡을 이제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 사람이 김 여사 그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이라는 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명태균 씨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매우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연락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자기 그렇게 시켰겠지. 자기의 그냥. 그거를 편하게 수족들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기환 씨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대통령 관저에서 나가서 아크로비스로 가려고 하고 있을 때 2명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기환 대표가? 네, 정기환 자기가 이제 취재한 내용이 오케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예. 그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원래 코바나 컨텐츠 출신 행정관들인 거예요. 아,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을 아직까지 다 수족처럼 지금 부리고 있는 중인데 예. 요 때는 가장 힘이 셀 때예요. 2022년 6월이면. 그렇지. 그러면은 이때 그렇죠. 가장 실세인 이 유정옥 행정관하고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를 매우 크게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의 입이었다는 거지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랑 뭐 명태균이 직접 주고받은 것만 따질 게 아니라 김건희 주변에 있는 수족과 같이 부리던 사람들과 또 명태균이 얼마나 서로 주고받았는지 이걸 또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나오자 그런 거 나오잖아. 그렇지. 자기는 그 부분이랑 자료에. 저는 이 보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뭐 계속 보도해 왔지만
박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 왜냐하면 네, 지금 박안수 김건희 정도였어요. 관련해서도 김건희가 원래 경남도지사를 윤한홍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김건희가 윤한홍을 주저앉히는 녹취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지. 윤한홍은 여사님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누가 나갑니까? 박안수가 나갔어요. 2022년 7월 달부터 도지사였어요. 그 전에는 의원이었고. 근데 이 창원 산단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창원시는 20만 평 정도의 콤팩트한 산업단지를 하려고 했어요. 작게 그 창원 대학교 뒤에. 그렇지. 근데 이거를 야 20만 평짜리 산단이 안 돼. 어딨냐? 이거를 한 100만 평 넘어야지라고 직접 지시한 거. 그 지시를 어디서 했냐? 전 직원 조례에서 했어요. 그래서 박안수가 창원시장이 말하자면 창원에 이제 창원시청이랑 경남 그 도청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창원시장이 경남 정가에서 완전 도지사한테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이거를 늘립니다. 그 부지를 늘릴 때 명태균 씨가 부지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 창원시 고용공무원과 그랬지. 관계라서 예.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박안수 측근이 뭐 차명으로인지 측근인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투기를 했다 만약에 이러면 대한민국에 이런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축이 현관에 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공직자가 어딨냐는 거죠. 아니 최상목 있잖아요. 아 뭐. 아니 최상목 있잖아요. 환율 방어하는 사람이 환율을 조작 거의 뭐 1,450원 써. 야 계속 갈 거야. 그러니까 미국 이게- 국채나 사야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부산시장, 네. 그다음에 무슨 뭐 그 당시에 이제 이 당 대표는 뭐 이준석 이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뭐 또 선거 나가는 사람들 이런 어쨌든 선거 나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론조사 뻥튀기 해가지고 다 구워 삼고 그걸로 이제 뭐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는 영남권에 가가지고는 무슨 뭐 이런 인사청탁 들어주고 그 다음에 창원산단 관련해가지고 이거 정보 입수해가지고 또 이 같이 공생관계를 만들고 공직자들이랑 이렇게 해먹고 저렇게 해먹고 이런 거를 추가하고 다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하는 공생관계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러니 이 사람들이 특검을 이런 이유로든 저런 이유로든 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이 윤석열이랑 이제 전 정권이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때 여당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무슨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하고 싸우고 뭐 어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나중에 지금 이제 경선도 나가고 뭐 이래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대표였을 때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계속 버팅기고 거부권 행사하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 일으키고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앞으로 한도 정말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부정부패 행각과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네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